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머스타나 해피피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머스트 낫은 추측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문법책에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씁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머스트가 추측으로 쓰일 때는 긍정으로밖에 쓰일 수 없고, 그래서 부정일 때는 머스트를 쓸 수 없고 캔낫을 쓸 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괄호를 했습니다. 됐어요? 50% 추측으로 내려가면 메이 히브 PP나 마이트 PP를 씁니다. 메이와 마이트는 뜻을 구별하지 말라고 문법책에 적혀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얘하고 예우 구별만 나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아마 머스트하고 슈드를 같이 외워서 뭐 해야 된다라고 많이 외웠을 텐데, 머스트의 PP와 슈드의 PP는 해부 PP가 붙으면서 완전히 뜻이 뭐뭐 해야 된다 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험을 가장 많이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조동사 문제는 해석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을 못하면 풀 수가 없고 상황을 모르면 풀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조동사 문제를 딱 푸는 순간 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해석을 다 봐야 되네. 좀 이제 시간이 걸려서 짜증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나는 그 사람한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즉 과거의 후회입니다. 과거의 후회이므로 휴대비평. 네 문제 있죠? 바로 하게. 두 분 봐도 반가운 신입생부터 하겠습니다. 신입생. 아니 뭐 말을 안 하고 말을 하고 안 나지. 갑자기 나타나 소리 갔다 왔잖아 막 이렇게 하는. 제가 말해줘요. 상훈이를 믿냐고 몇 번을 말해. 쟤를 뭘 보고 믿어. 제가 안 했습니다. 저거 외국은 민사재판이 있고 형사재판인데, 민사재판은 뭐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은 민사재판이라고 하고, 사람을 때렸다 죽였다 그러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재판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결정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는 결정을 하지 않고 배심원이 12명이 있고 그 12명이 결정을 합니다. 12명이 만장일치를 해야 사형 같은 걸 시킬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안 하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고 배심원단은 일반 시민에서 축출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끌려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줍니다. 이 사람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주고 2만 원 벌면 2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12명이 이렇게 축출돼 가지고 12명이 멍청하게 앉아 가지고 법률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그 재판을 보고 그 사람들이 직접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무장의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변호사나 이제 검사 쪽에서 뭐 흑인이 불리하다, 아줌마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골라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랜덤으로. 우리나라는 배심 문제가 없습니다.
판사가 지 맘대로 합니다. 네, 네, 그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심원을 실렉션 선택을 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브리원 모든 사람들이 서먼드 뭐 했다? 불러졌어요. 뭐 하라고? 어피어 나타나라고. 어디에? 배심원을 해야 되는 국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시까지 오셔야 되냐면 9시 아침까지 오셔서 어디에서 배심원 방에서 만나서 판사와 일면식을 가져야 합니다. 쌤이 답은 첫 번째죠. 스태티스틱은 뭐가 되고 과거 추측이 되니까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현재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레이트란 말이 붙은 걸 보아하니 대문자가 있는 걸 보아하니 역사적 사건인 것 같아요. 그죠? 시카고 대화제인데 시카고 대화제가 얼마나 많이 탔냐면 시카고가 되게 큰 도시인데 3분의 1이 탔습니다. 한마디로 광주가 다 탔어. 그래서 개인은 이때도 하고 시카고에 도시 재건 계획을 세웁니다. 3분의 1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재건축 해가지고 이렇게 재건설 해가지고 쫓아내고 저기 부숴갖고 새로 짓잖아. 근데 여기는 시카고는 땡 잡은 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불을 타가지고 만세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초고층 건물을 되게 많이 짓습니다. 초고층 건물을 뭐라고 하고 하늘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하고 또는 높이 올라가는 빌딩이라 해서 하이라이스 빌딩이라고 합니다. 이 초고층 건물 즉 100층이 넘어가는 건물이 가장 많은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다 시카고에 불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 불은 한 마리 소가 램프를 흔들어서 램프가 푹 떨어져 가지고 헛간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즉 과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알겠어? 뭐라고? 준영아 답은? 그렇죠. 모르겠다. 3번 4번 해봐. 3번 나 뭐랬어? 맞아 틀려? 뭐요? 네 잠깐만. 어디 갔지? 반대캠 어디 갔지? 반대캠 어디 갔지? 꽂았어. 여기 있구나. 새로운 조사가 디파이 디파이 이건 줄 알았지? 별이 전체의 수명을 똑같은 지역에서 보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살다가 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 긍정의 추측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다시 읽어보니까 그죠? 단어도 어렵고 답은 긍정입니다. 메이가 됩니다. B번 앞에 빅텀에 밑줄 쳐서 빅텀 무슨 말이고? 이렇게 되죠. 기입식교육의 희생자들은 학교에 있었을 때 더 많은 격려를 받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과거의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어떻게 써야 돼? should have
PP로 써야 되니까 답은 should have received가 됩니다. 애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세상은 불공정하고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떻게 공평하게 달려? 어떤 사람 돈이 많고 어떤 사람 돈이 적고 어떻게 같은 음식을 먹겠어? 어떤 사람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시키냐고.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것은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니까 공정하다라는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요즘에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엊그제 보고 광주 인권위에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을 기숙사에 보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숙사 없애라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공부 잘하는 더 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 또는 집이 좀 먼 학생 같은 경우는 기숙사 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기숙사를 없애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기숙사에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좀 그런 거는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도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을 텐데 못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should P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표현 중에 1번 표현은 해석에 주의하고 문법을 지금은 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 동사 모양이 세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 때부터 잘 나왔다가 10년 정도는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영어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영어는 부정을 잘 안 씁니다. 부정을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쓴다고. 부정은 이런 거 있잖아. 아까 리틀도 나왔잖아요, 그죠? 뭐를 잘 안 쓰고 낫을 잘 안 쓰고 어떻게 많이 쓰는 게 맞냐면 돌려서 쓰는 표현이 계속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너나 싫어, 나 너 싫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내가 널 보긴 볼 텐데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이렇게 막 돌려서 말한다고.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정을 대놓고 말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많이 하니까 부정의 표현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중 부정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중 부정으로 더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이거. 피할 수 없어.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피할 수 없는지 이따가 설명할게요. 벗이란 말이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 빼고 못 택하겠어. 즉 이것밖에 없어. 벗도 마찬가지로 제외하고라는 뜻이니까 이것 빼고 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즉 이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 설명할게요. help는 돕다란 뜻이 있지만 앞에 cannot하고 붙을 때 피하다라는 뜻이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ing가 옵니다. 그 다음 이때 벗은 둘 다 제외하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 빼고 할 게 없다이므로 이것밖에 할 게 없다이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중 표현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혹시 밑줄 치는 이 부분을 시험 문제 잘 내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 봐. 잘 봐라. 지금 보고 이제 끝내면 돼요.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캔 다음에 동사 원형 끝. 그렇죠? 맞습니까? 다음에 choice라는 명사 다음에 to 부동사 이렇게 오면 돼. 이렇게 애들이 뭐하지? 자 봐. cannot but 동사 원형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but 빼고. 그다음에 have no choice 다음에 but 다음에 to 부동사인데 마찬가지로 but 보면 이렇게 연결되니까 딱딱 연결돼요. 그다음에 캐나델 바인즈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세 가지의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이 모양 세 개. 안 낼 거야. 얘는 못 봤어. 요즘에 얘는 잘 안 내. (1번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해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캔다 다음에 to가 붙을 때 to라는 말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문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째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not이라는 단어는 혼자 쓰는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이중 표현으로 잘 쓰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잘 쓴다고. 나는 날 수 없어요. I cannot fly 이런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즉 올라가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not을 쓸 때 혼자 안 써요. 대부분 저렇게 이중 부정으로 잘 씁니다. 됐어? 3번 안 해도 돼. 대신에 이것은 속담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1, 2, 3, 4, 5에서. 뭔 말이야? 뭔 말? 뭔 말? 몰라? 해석 안 돼? 단어 다 알잖아. 먹던지 갖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즉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해요. 한 번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먹으면 없어지겠죠? 갖고 있으면 못 먹겠죠? 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씁니다. 네, 예, 그런 네, 참신한 아이디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뜻입니다. 끝. 메이웰과 메이에스웰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자 봐, 메이 다음에 s가 없는 웰과 메이 다음에 s가 있는 웰을 구별을 하면 돼요. s는 s, 빅 s처럼 뒤에 s가 잘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적고 a, b 이거 가로쳐서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뭐도 싫은데 A도 별로고 B도 별론데 그래도 A가 살짝 더 좋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비가 와. 근데 많이 나와. 엄마한테 전화해서 30분 기다려야 돼. 그것도 싫고 비 맞는 것도 싫어. 근데 그냥 비 좀 맞고 뛰어가면 되겠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SB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SB를 안 써도 되는데 S가 있으면 두 번째 S와 동작을 비교해서 앞에 동작이 나으니까 한다는 뜻이므로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메이웰은 뭐 많은 게 당연하다. 오늘은 갈무리 문제를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운 것, 즉 이번 주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뒤에 문제를 혼자서 풀고 신나게 틀려서 나한테 이제 뭐 틀린 거 같이 해보면 되겠죠. 스터디 좀 올려놓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선 모르겠습니다. 잘 적어. 스트레스가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자리에서. 스트레스 무슨 뜻이 또 있는지 압니까 또? 아, 당연히 스트레스겠구나. 물어보나 말아요. 네. 네.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할 때 그 강세를 스트레스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까 뭐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통째로 이 표현을 해야 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까 강조하던 표현에 emphasize가 있었죠. 아까는이 그죠? 네, 걔랑 똑같이 보시면 돼.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뭔 말하는 게 당연하다. 메이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끝. 하나만 하면 문제죠. 그 다음 뭐라고? cannot help ing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머리 일치 뭐라고? S가 있고 없고로 따지면 돼요. 그다음에 뭐 부정어가 오거나 장수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주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기본은 맨 앞에 있는 게 주어. 이렇게 하면 돼.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는 목적어 있고 수동태는 목적어 없고. 됐어요? 다시 말해봐. 익숙하다 뭐였어? 익숙하다. 사람 be used to ing. 반드시 기억해. 뭐라고? 하나만 해. 반드시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외워. 하나를 제대로. 대설 공부하지 말고 확실히 공부해서 다시 맞으면 맞고 아니면 대설 가야 돼. 아니면 너무 많잖아. 대설 쓰는 건 내가 하는 일이고 너네들은 답만 풀면 되니까. 법가주 동사 안 하면 오늘 배웠죠? 그 다음에 어제 배웠던 뭐 주요 명제 이거 대박 사건이었죠. 해도 어려울 겁니다. 저도 설명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우선 여기까지 해라. 덜 했더라도 같이 볼게요. 아까 누구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세빈이부터 하겠습니다. 1번 답은? 응? 오케이. 과거보다도 과거. 헤드피피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장 안에 과거가 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시키려고 하는 학생이 좀 몸이 사라졌습니다. 형체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대타로 근성이 가겠습니다. 저기 그 첫 번째 거. 여기는 뭘 물어보는 문제죠? 응? 됐습니까? 됐어요? 중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위를 두 번 쓰면 틀려 이렇게 가르칩니다. 깔끔하게 풀리죠. 그럼 객관식은 그래서 의미가 없어. 객관식은 나 같은 선생님이 조수면 다 맞아. 뭐라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서술형으로만 공부해야 돼. 항상. 특히 1학년들. 올라가는 2학년들. 3번.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사물이 사용되다. ing는 익숙하다가 됩니다. 방법이 익숙할 수는 없습니다. 메소드는 방법이라는 뜻이니까요. 3번의 두 번째는 오, 저 끝내준다. 야, 되게 잘한다. 역시 자리를 비우는 데 이유가 있었군요. 자신 있어서. 4번 도전. 비동사 PP는 일반적으로 명사가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몇몇 단어들은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7개를 적어드린 것 같은데 A가 B를 봤다. A가 B를 듣다. A가 B에 대해서 질문받다. A가 B에 대해서 teach 배우다. 흔히 말해 사형식 동사. A가 B라고 이름 지어지다. A가 B라고 불리워지다. A가 B라고 간주되어지다 등등의 한 7개 동사만 외우시면 되겠고,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 외우라 그랬죠. 원어처럼 보이다, look, appear, seem. 사고가 발생하다, happen, occur, take place. 가장 어려운 단어는 consist of 등등을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잘 나오지. 이건 잘 안 나옵니다. 답은 그래서 오케이. 해석은 어떻게? 봤다라고 해석합니다. 봤다, 봤다.
상호나 5번. if 과거 우두동사 맞죠? 다시 물어보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받다라고 해석하십니다. 기분 보면 주다라고 해석을 100이면 100명 이렇게 할 거야. 실제로 이제 기분 같은 단어를 보면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연수 6번 답은 추천하다 바라다 뭐뭐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기 때문에 should를 쓸 텐데 should를 안 쓴 동사 원형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쌤이 7번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인포메이션에 S가 없으니까 동사 S를 붙이면 됩니다. 어렵게 3인칭 단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S를 한번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호가 8번 부정어 앞에 왔기 때문에 동사 주 위치가 바뀌게 되고 동사는 주어의 모양을 보고 그러는데 S가 있으니까 S를 빼야겠죠. 그래서 2가 됩니다. 9번 도전이네요. 천천히 합시다. 근성아 A 맞아? A 맞습니까? A? 응? A 맞아? 네 맞는 거 맞죠? 네네네. S가 없으면 되겠죠? B 인서가 맞아? if 과거 would 동사 어떻게 고치면 돼?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2번 뭐라 해서 다 틀렸지? 5번? 아 명사 나올 수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보면 돼. 어워드가 상을 주다는 뜻이니까 상을 받다 이러면 상을 받다. 능동수동은 벌을 주다 벌을 받다 이러지 말고 목적 없으면 수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ave been punished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 5번. 아, 이건 다 알겠구나. 조동사 일치 문제가 나오면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함정을 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셀스가 줍니다. 이게 똑같겠네요. 파리스가 주어니까 S가 있기 때문에 S가 없는 단에 동그라미 치면 되시고 여기는 다 그렇게 했네요. 솔이라는 단어가 S가 없으니까 C에 S를 붙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끝. 4번은 2번, 3번, 5번 2번 고른 사람은 아 이것도 좀 그렇긴 하더라.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할 때. 지금 어떠한 내용이냐면 좀 웃기지만 멸종위기 파리를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파리 없어도 되는데 아니 좀 웃기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리가 멸종위기의 종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되게 웃기고 후로 와닿죠. 후 사람처럼 얼마나 파리를 살아가면 사람처럼 의인화를 했는지 웃겨 죽겠는 그림들. 아까 읽고 있는데 그러면 파리가 주인공이니까 전부 다 뭐 수동의 의미로 많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PP 다음에 목적 없고, 그다음 여기는 좀 특이하게 목적가 있고, 그다음 여기도 목적 없어 수동태고, 그다음 여기는 하스피틀이 계획했는데 과거보다 더 과거이므로 had pp로 쓰시면 되겠습니다.